나는 아버지의 시신 앞에서 그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 속삭였다. 당신이 우리 가족을 파괴한 대가를 치르게 해줄게요. 하지만 당신은 아직 모르겠지. 그 순간 장례식장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고 나는 미소를 지었다. 복수가 시작된 건 바로 그날 내가 패배자라는 낙인을 벗어던진 순간이었다. 아버지의 장례식은 서울의 번잡한 장례식장에서 치러졌다. 검은 상복을 입은 사람들이 빽빽하게 모여들었지만 그들 대부분은 진심 어린 슬픔이 아니라 우리 집안의 몰락을 확인하기 위해 온 위선자들이었다. 나는 제단 앞에 서서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바라보았다. 그 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지만 나는 알았다. 그 미소 뒤에는 배신과 절망이 숨어 있었다. 이 새끼가 왜 여기 서 있지? 패배자 주제에 누군가의 속삭임이 들려왔다. 돌아보니 사촌 형이었다. 그는 나를 노려보며 입을 비틀었다. 1억 1,500만 원짜리 기회를 걷어찼다고? 내가 왜 아버지 장례식에 나서? 그냥 사라져. 그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하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주머니 속에서 작은 USB를 만지작거렸다. 그 안에 담긴 증거가 오늘의 복수의 첫걸음이었다. 장례식의 공기는 무거웠다. 서울의 겨울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아버지의 한숨처럼 들려왔다. 나는 32살, 한때 집안의 기대주였던 남자였다. 하지만 지금은 패배자라는 꼬리표가 붙은 유령 같은 존재. 모든 게 그날부터 시작됐다. 1년 전 아버지가 가족회의를 소집한 날. 준호야, 이건 내 인생을 바꿀 기회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우리는 우리 집의 거실에 모여 있었다.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빛을 반사하며 가족의 위선을 비추는 그곳. 아버지는 테이블 위에 서류 더미를 펼쳐놓았다. 1억 1,500만 원, 이 돈으로 내가 우리 집안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어. 계획은 간단했다. 아니, 간단해 보였다. 아버지의 오랜 친구, 김 회장님의 딸과 결혼하라는 거였다. 김 씨 가문은 중소기업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집안으로 최근 대형 계약을 따내며 급성장 중이었다. 결혼하면 우리 집안의 빚을 갚고 아버지의 사업을 부활시킬 수 있다는 계산. 준호, 너는 아직도 프리랜서로 헐거운 삶을 사는 놈이잖아. 이 결혼으로 안정된 직장도 얻을 수 있어? 김 회장님이 약속했어. 나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왔다. 아버지, 그건 제 인생이 아니에요. 저는 제 사업을 키우고 싶어요. 스타트업 아이디어로 투자 유치 중인데 그게 더. 사업. 웃기지 마. 어머니가 끼어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다. 내가 무슨 사업을 해? 5년째 월세나 겨우 내는 주제에. 이 집안의 피를 이어받은 내가 왜 이렇게 무책임해? 형제자매들도 동조했다. 큰형은 준호가 왜 항상 반항적이야? 가족을 위해 희생해야지 라고 했고, 여동생은 오빠, 김 회장님 딸 예쁘고 똑똑해. 포기할 게 뭐야? 라고 했다. 그날 나는 홀로 반대했다. 저는 사랑 없는 결혼으로 인생을 걸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돈, 1억 1,500만 원. 그건 제 자유를 사는 값이에요. 결국 나는 거절했다. 가족은 나를 배신자로 낙인 찍었다. 패배자. 내가 우리 집안을 망쳤어.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었다. 그 후 아버지의 사업은 무너졌다. 김 회장님이 약속을 파기한 탓이었다. 아니, 정확히는 김 회장님이 우리 집안을 이용하려 했던 거였다. 아버지는 스트레스로 쓰러졌고 결국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장에서 나는 그 USB를 꺼냈다. 그것은 아버지의 죽음 직전 녹음된 오디오 파일이었다. 아버지가 병상에서 중얼거린 말, 준호야. 김 회장이 모든 걸 속였어. 그 결혼은 함정이었어. 내가 거절해서. 다행이야. 나는 그 파일을 가족 단톡방에 공유했다.
이게 진실입니다. 그리고 복수가 시작됐어요. 가족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어머니의 전화가 왔다. 준호. 이게 무슨 짓이야? 장례식 망쳐. 하지만 나는 끊었다. 첫 번째 대응. 이제 본격적인 게임이었다. 그날 밤, 나는 강남의 작은 오피스텔로 돌아왔다. 창밖으로 보이는 네온 사인이 내 마음속 불꽃을 비추는 듯 했다. 나는 노트북을 켜고 파일을 열었다. 김 회장님의 비밀. 아버지의 사업 파트너였던 그가 우리 집안을 속여 빚을 떠넘기려 했던 증거들. 이메일, 계약서, 심지어 불법 대출 기록. 나는 1년 동안 프리랜서 IT 컨설턴트로 일하며 이걸 모았다. 가족은 모를 터였다. 그들은 나를 패배자로 치부하며 나 혼자서 이 모든 걸 파헤쳤다. 준호, 너 미쳤어. 그 USB 때문에 형들이 화났대. 여동생의 메시지. 나는 답했다. 그게 시작이야. 김 회장님께도 보냈어. 실제로 나는 그 파일을 김 회장님의 회사 이메일로 익명 발송했다. 제목, 당신의 배신, 이제 드러날 때. 다음 날 아침 뉴스가 터졌다. 중소기업 김씨 가문, 불법 대출 의혹으로 조사 착순. 나는 TV를 보며 커피를 마셨다. 첫 번째 타격.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 가족은 나를 원망할 테지만 나는 알았다. 이 복수는 공정해야 한다. 감정에 휘말리지 말고 논리적으로. 한국 사회에 가면 뒤에 숨긴 위선을 벗겨내는 거다. 오랜만에 집으로 갔다. 어머니가 문을 열자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준호. 왜 그랬어? 김 회장님이 우리 집에 연락 왔어. 모든 게 엉망이야. 나는 안으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다. 어머니, 아버지가 왜 돌아가신지 아세요? 김 회장님이 우리를 이용하려 했어요. 그 결혼 계획. 그건 함정이었어요. 1억 1,500만 원은 미끼일 뿐.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럼. 내가 거절한 게 다행이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이 들었다. 어머니도 그 계획을 밀어붙인 장본인이었다. 그녀의 야망, 집안의 체면.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 할 때. 그날 나는 가족 회의를 제안했다. 모두 모여요. 진실을 이야기할게요. 형제들은 불만 어린 표정으로 왔다. 큰형은 준호, 내가 무슨 권리로 라고 소리쳤지만 나는 USB를 재생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방을 채웠다. 침묵이 흘렀다. 여동생이 먼저 무너졌다. 오빠.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하지만 나는 용서하지 않았다. 미안. 그 말로 끝날 일이 아니야. 이제부터 각자 책임져야 해. 첫 번째 과제, 큰형에게. 그는 김 회장님의 회사에 투자한 돈을 회수하라는 거였다. 형, 내가 그 계획에 동의한 대가야. 그는 분노했지만 증거 앞에서 물러설 수 없었다. 밤이 깊어지자 나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이 도시, 돈과 명예로 물든 곳. 나는 패배자가 아니었다. 오히려 이 게임의 플레이어. 복수의 여정은 이제 시작됐다. 다음 주 김 회장님의 사무실로 갔다. 강남의 고층 빌딩, 유리벽 너머로 보이는 도시가 그의 자만을 상징하는 듯했다. 나는 비서에게 명함을 내밀었다. 박준호입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뵌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안내했다. 회장님은 책상 뒤에 앉아 피곤한 얼굴로 나를 맞이했다. 준호 군, 이게 무슨 일이야? 그 USB. 내가 보낸 거지.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의자에 앉아 다리를 꼬았다. 네, 아버지의 유언이에요. 당신의 배신을 폭로하는 거죠. 그는 한숨을 쉬며 담배를 꺼냈다. 준호야,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사업은 생존이야.
내 아버지와 나는 오랜 친구였지만 시장이 변했어. 그 결혼. 그건 서로의 이익을 위한 거래였을 뿐. 거래. 아버지를 죽인 거래 말이에요. 나는 목소리를 낮췄다. 당신이 우리 집 빚을 떠넘기려 한 거, 불법 대출로 조작한 계약서, 그 모든 게 증거로 남아있어요. 언론에 넘기기 전에 당신이 먼저 청산하세요. 그의 눈이 커졌다. 뭐? 청산. 1억 1,500만 원. 그건 불가능해. 나는 미소 지었다. 아니, 더 많아요. 당신 회사 전체의 비리. 제가 1년 동안 모은 거예요.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당신 네트워크를 해킹한 적도 있어요. 거짓말은 아니었다. 나는 윤리적 해킹 전문가였다. 가족은 몰랐지만 나는 다크웹에서 그의 비밀을 샅샅이 뒤졌다. 선택하세요. 우리 집 빚을 갚고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시키든가. 아니면 모든 게 무너지든가. 그는 창백해졌다. 준호. 내가 이렇게 변할 줄이야. 나는 일어나 문으로 향했다. 패배자라고 불렀죠? 이제 보세요. 이게 제 대응이에요. 문을 닫고 나오며 나는 전화를 걸었다. 증권가 친구에게. 김씨 주식, 매도 타이밍이야. 며칠 후, 김 회장님의 제안이 왔다. 우리 집으로. 그는 무릎 꿇고 사과했다. 준호 씨, 잘못했소. 2억 원을 주겠소? 빚 갚고 남는 건 내 거. 가족은 놀랐다. 어머니는 준호야, 용서해. 이제 끝내자라고 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이건 시작이에요. 당신이 우리를 배신한 대로 당신 가족도 똑같이 느껴야 해요. 내 복수는 논리적이었다.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각 행동의 대가를 매겼다. 김 회장님의 딸, 지은 씨, 그녀는 그 결혼 계획의 피해자이기도 했다. 나는 그녀에게 연락했다. 카페에서 만난 그녀는 아름다웠지만 눈빛에 피로가 묻어 있었다. 준호 씨, 아버지 때문에. 죄송해요. 아니, 당신 탓 아니에요. 당신 아버지가 우리를 속인 거예요. 나는 그녀에게 증거를 보여주었다. 그녀는 충격받았다. 이게 사실이에요. 아버지가 불법으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도와줄게요. 당신이 자유로워지게. 그녀는 울었다. 그날 우리는 동맹이 됐다. 그녀의 정보로 김 회장님의 더 깊은 비리를 파헤쳤다. 가족 쪽에서도 갈등이 고조됐다. 큰형이 나를 찾아왔다. 준호, 내가 김 회장님은 망치면 우리도 타격받아. 투자 돈이. 나는 웃었다. 형, 그 투자. 당신이 몰래 한 거잖아. 아버지 몰래. 그는 당황했다. 어떻게 알았어? 패배자도 눈이 있어요. 나는 그에게 선택지를 줬다. 형의 회사 지분 나한테 넘겨. 아니면 내 비리도 폭로할게. 형은 분노했지만 결국 서명했다. 집안의 권력이 서서히 나에게로 옮겨갔다. 여동생은 달랐다. 그녀는 진심으로 후회했다. 오빠, 나 오빠 믿지 못해서 미안해. 우리는 밤늦게 이야기했다. 그녀의 방에서 어린 시절 추억을 나누며. 하지만 나는 경계했다. 동생아, 용서는 쉽지만 신뢰는 다시 쌓아야 해. 한편 김 회장님의 반격이 시작됐다. 그는 사설 탐정들을 보냈다. 내 오피스텔 앞에서 낯선 남자들이 어슬렁거렸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준비된 복수였다. CCTV를 설치하고 그들의 움직임을 추적했다. 오라세요. 당신들의 실수, 제 무기가 될 테니까. 그 주말 가족 모임에서 폭발이 일어났다. 큰형이 소리쳤다. 준호 때문에 집안이 망해. 패배자가 주도권 잡는 게 말이 돼. 어머니가 중재하려 했지만 나는 차분히 말했다. 모두 앉아요. 오늘은 진실의 시간이에요. 나는 프로젝터를 켜고
김 회장님의 비리 영상을 틀었다. 불법 뇌물, 세금 탈루, 심지어 성추행 의혹. 가족은 충격에 빠졌다. 이게 내가 한 짓이야? 사촌 형이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제 각자 선택하세요. 나와 함께 싸우든가 아니면 배신자로 남든가. 방안이 조용해졌다. 그 순간 나는 느꼈다. 권력의 마독 패배자가 된 게 아니라 부활한 거였다. 밤에 혼자 산책했다. 한강변, 바람이 차가웠다. 내 마음도. 복수는 달콤하지만 독이었다. 아버지의 죽음, 가족의 배신, 그 모든 상처가 나를 갉아먹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건 공정함을 위한 싸움. 한국 사회의 가면을 벗기는 나의 전쟁. 김 회장님의 딸 지은 씨와의 만남이 잦아졌다. 우리는 홍대 카페에서 혹은 그녀의 아파트에서 정보를 주고받았다. 그녀는 자유를 갈망했다. 아버지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졌어요. 그 결혼 계획, 나도 싫었어요. 그녀의 눈물은 진심이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처음으로 복수 속에 스며든 따뜻함. 지은 씨, 함께라면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계획을 세웠다. 그녀가 내부에서 증거를 빼돌리고 내가 외부에서 압박하는 거이. 하지만 감정이 얽혔다. 그녀의 미소, 대화 중 스치듯 닿는 손길. 준호 씨, 당신은 강해요. 패배자라니 웃기지 않아요. 그 말에 내 가슴이 떨렸다. 가족 쪽은 더 복잡해졌다. 어머니가 나를 불러 세웠다. 준호야, 그만해. 김 회장님과 화해하자. 돈도 받았잖아. 그녀의 눈은 피곤했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 당신도 알잖아요. 그 돈은 피로 물든 거예요. 아버지의 죽음, 그 원흉을 그냥 둘 수 없어요. 어머니는 울었다. 그럼 내가 괴물이 돼? 괴물. 그 단어가 머릿속에 맴돌았다. 밤에 잠 못 이루며 나는 생각했다. 복수는 정의인가 아니면 파괴인가? 하지만 추억이 떠올랐다. 아버지가 쓰러지던 날 병원에서 가족이 모여 준호 탓이라 속삭이던 그 장면. 그 배신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었다. 다음 타겟은 김 회장님의 아들, 민준 씨. 그는 회사의 후계자, 나이 30 중반의 야심가였다. 나는 그를 유인했다. 사업 네트워킹 파티에서. 박준호입니다. IT 스타트업 대표. 그는 관심을 보였다. 오, 그 유명한 김 회장님 사건? 재미있네. 우리는 술잔을 부딪혔다. 대화 중 나는 슬쩍 떠봤다. 당신 아버지, 요즘 곤란하시던데. 그는 웃었다. 사업이야. 그런 거지. 하지만 그의 눈빛에 불안이 스쳤다. 나는 그날 밤 그의 이메일을 해킹했다. 윤리적이지 않지만 복수의 일부, 거기엔 충격적인 내용, 민준 씨가 아버지 몰래 회사 자금을 빼돌린 기록. 이걸로 당신 가족을 무너뜨리게. 나는 혼잣말했다. 다음 날 익명으로 민준 씨에게 메일을 보냈다. 당신의 비밀 알고 있어요. 만나요. 우리는 한강공원에서 만났다. 그는 창백했다. 누구야? 돈 원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정의예요. 당신 아버지가 내 가족을 배신했듯 당신도 똑같이 느껴야 해. 그는 협박했다. 경찰에 신고할 거야. 하지만 나는 증거를 보여주며 웃었다. 이미 당신 아버지 회사에 보냈어요. 이제 선택하세요. 아버지와 함께 무너지든가 나와 협력하든가. 그는 무너졌다. 도와줄게. 아버지 비리 더 알려줄게. 이제 동맹이 둘, 지은과 민준. 김가문의 내부 분열이 시작됐다. 가족 회의에서 나는 그 정보를 공유했다. 큰형은 준호, 이건 너무 나갔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어. 나는 대답했다. 형, 법,
당신들이 나한테 적용한 가족법은 뭐였어? 패배자라 부르며 내 삶을 짓밟은 거? 여동생이 나섰다. 오빠, 그만. 우리 가족도 아프단 말이야. 그녀의 말에 나는 멈칫했다. 그녀는 유일하게 나를 지지한 가족. 하지만 그날 그녀의 비밀이 드러났다. 그녀가 김 회장님 딸과 친구였다. 오빠. 나도 그 계획 알았어. 하지만 말 못했어. 배신의 연쇄. 나는 그녀를 노려봤다. 동생아, 너도. 그녀는 울었다. 미안해. 두려웠어. 그 순간 내 마음이 갈라졌다. 용서. 아니, 교육. 좋아. 내가 속죄할 방법 알려줄게. 김 회장님에게 직접 사과해. 그리고 진실을 말해. 그날 밤 지은 씨와 통화했다. 준호 씨, 무서워요. 아버지가 의심해. 나는 안심시켰다. 함께라면 괜찮아. 그녀의 목소리에 스며든 떨림이 내게 새로운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사랑. 아니, 아직은 동지. 하지만 그 경계가 희미해졌다. 뉴스에서 김 회장님의 회사가 위기에 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주가 폭락, 투자자 이탈. 나는 TV를 보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하지만 기쁨 속에 공허가 스며들었다. 이 복수, 과연 끝날까? 아버지의 영정이 떠올랐다. 준호야, 강하게 살아. 그의 말대로 나는 계속 나아갔다. 한강 다리 위에서 나는 바람을 쐬며 생각했다. 이 여정의 끝은 뭘까? 돈, 명예, 아니, 평화. 하지만 지금은 전쟁. 패배자의 반격이 이제 가족과 적의 모두를 흔들고 있었다. 복수의 속도가 빨라졌다. 민준 씨의 정보로 김 회장님의 해외 계좌를 추적했다. 스위스 은행, 50억 원 규모의 탈세 자금. 나는 국제금융 전문가 친구에게 도움을 청했다. 준호, 이건 위험해. FBI급이야. 하지만 나는 밀어붙였다. 위험. 내 인생이 이미 위험했어. 증거를 모아 세무당국에 익명 제보. 동시에 언론에 티저. 대형 제조업체 국제 탈세 의혹 기사가 터지자 김 회장님의 전화가 왔다. 박준호. 이 개자식아. 내가 다 한 거지. 그의 목소리는 절규였다. 나는 차분히 말했다. 네, 맞아요. 이제 당신 차례예요. 우리 집빚 3배로 갚아요. 아니면 모든 게 끝. 그는 항복했다. 4억 원 지불 약속. 돈이 입금된 날 나는 가족에게 알렸다. 이제 빚 청산됐어요. 하지만 복수는 끝나지 않았어. 어머니는 기뻐했지만 불안해했다. 준호야, 이제 그만. 내 인생도 살아. 나는 웃었다. 어머니, 제 인생. 당신들이 빼앗았잖아요. 지은 씨와의 관계가 깊어졌다. 우리는 제주도로 갔다. 휴가라는 명목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증거 숨기기. 바다 앞 카페에서 그녀가 말했다. 준호 씨, 당신 덕에 자유로워졌어요. 그녀의 손이 내 손을 스쳤다. 그 밤, 우리는 키스했다. 복수 속 로맨스. 하지만 나는 경계했다. 이게 진짜일까? 돌아와 가족의 반발이 터졌다. 사촌 형이 찾아와 준호, 내가 김가문을 무너뜨리면 우리 사업도 타격이라고 소리쳤다. 그는 아버지의 옛 파트너와 연결돼 있었다. 나는 증거를 꺼냈다. 형, 당신도 그 배신에 가담했어. 김 회장님과 나눴던 돈, 알아. 그는 무너졌다. 제발. 가족이잖아. 가족. 그 말로 나를 버린 게 누구야. 나는 그에게 마지막 선택을 줬다. 집안 지분 포기해. 아니면 폭로. 그는 서명했다. 이제 집안의 60%가 내 손에. 나는 스타트업을 재개했다. IT 보안 회사
아이러니컬하게도 해킹 방어 전문. 하지만 내면의 갈등이 커졌다. 꿈에서 아버지가 나타났다. 준호야, 복수로 내 영혼을 잃지 마. 깨어나. 땀에 흠뻑. 지은 씨에게 털어놨다. 나 괴물이 돼가는 기분이야. 그녀는 안아주며 사니. 당신은 정의로워. 나처럼. 김 회장님의 최후 반격. 그는 나를 고소했다. 명예훼손. 법정에서 마주쳤다. 그의 눈은 붉었다. 이 젊은 놈이 내 인생을 망쳤어. 변호사는 증거를 제시했다. 피고인 박준호, 불법 해킹 혐의에 하지만 나는 준비됐다. 아버지의 녹음, 이메일, 모든 게 합법적 증거. 재판 중 지은 씨가 증인으로 나섰다. 아버지, 당신이 잘못했어요. 법정은 충격에 빠졌다. 판사는 김 회장님에게 유죄. 벌금 10억, 집행유예. 그는 무너졌다. 준호. 내 승리야. 승리. 그날 밤 나는 혼자 울었다. 아버지의 묘비 앞에서. 아버지, 됐어요. 이제 쉬세요.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가족의 다음 타겟. 어머니의 비밀. 그녀가 아버지의 사업을 몰래 팔아넘긴 기록. 어머니, 당신 차례예요. 대면은 고통스러웠다. 준호야. 그건 내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그녀의 눈물. 나는 흔들렸다. 하지만 배신이었어요. 용서. 아니, 속죄. 어머니, 자선재단 세워요. 그 돈으로 그녀는 동의했다. 이제 복수의 절정. 김가문의 최종 붕괴. 민준 씨와 지은의 도움으로 회사 매각. 수익 20억, 절반은 우리 집에. 하지만 나는 돈을 썼다. 스타트업 확장. 패배자의 부활. 밤하늘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이 모든 게 1억 1,500만 원에서 시작됐다. 거절한 그 선택이 나를 자유롭게 했다. 하지만 상처는 영원. 복수의 대가. 법정 승리 후 삶이 변했다. 내 회사 SCU가 얻는 급성장했다. 클라이언트는 대기업들, 아이러니컬하게도 김 회장님의 옛 파트너. 나는 CEO로서 강연을 했다. 배신에서 배우는 보안 청중은 박수쳤다. 하지만 속으로는 텅 빈 느낌. 지은 씨와의 사랑이 깊어졌다. 우리는 강남의 펜트하우스에 살았다. 그녀의 미소가 내 상처를 치유했다. 준호, 이제 행복해져. 하지만 그림자가 드리웠다. 김 회장님의 복수. 그는 자살 시도했다. 병원에서 깨어난 그는 나에게 편지를 보냈다. 내가 이겼다. 하지만 내 영혼도 잃었어.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가족 모임에서 나는 모두를 불렀다. 이제 끝내요. 복수 끝. 큰형은 늦었어. 집안 갈라졌어. 여동생은 오빠. 고마워. 하지만 아파. 어머니는 준호야. 용서해. 우리 모두. 용서의 순간. 나는 눈물을 흘렸다. 내 가족으로 다시. 하지만 민준 씨의 배신. 그는 아버지 편으로 돌아갔다. 준호, 미안. 가족이야. 그는 내 회사의 사이버 공격을 지시했다. 서버 다운, 데이터 유출. 위기. 나는 밤새워 대응했다. 이 새끼. 아직도 지은 씨가 울었다. 민준 오빠가. 왜, 우리는 다시 싸웠다. 이번엔 법적. 민준 구속 5년형. 김가문 완전 붕괴. 고조는 여동생의 사고. 그녀가 김 회장님의 잔당에게 위협받았다. 차 안에서 납치 시도. 나는 달려가 구했다. 총격전. 경찰이 왔지만 내 손에 피가 묻었다. 오빠. 무서워. 그녀의 말에 나는 깨달았다. 복수의 끝없는 순환. 치료 중 나는 결심했다.
모든 증거 소각. 회사 매각, 돈 기부. 지은과 도망치듯 제주로. 준호, 이게 끝.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제 우리 인생. 하지만 마지막 반전. 어머니의 고백. 준호야, 내 아버지. 김 회장과 공모했어. 그 계획, 둘 다 알았어. 왜 충격? 아버지도 배신자. 녹음 파일 재생. 준호. 미안. 하지만 가족을 위해 세상이 무너졌다. 나는 울부짖었다. 모든 게 헛된 복수. 지은이 안아주었다. 아니, 당신이 이겼어. 진실을 알았으니까? 최고조. 김 회장님의 장례식. 나는 갔다. 그의 시신 앞에서 속삭였다. 이제 평화로워요. 가족 모두 모였다. 화해의 눈물. 하지만 결정. 나는 떠났다. 서울을 버리고 해외로. 스타트업 꿈, 새로운 시작. 패배자가 된 게 아니라 승리자. 해외 생활은 평화로웠다. 뉴욕의 작은 아파트, 지은과 함께. 그녀는 임신했다. 우리 아이, 강하게 키워. 나는 웃었다. 과거의 그림자가 희미해졌다. 하지만 한국 뉴스가 도착했다. 어머니의 사망. 자살. 편지. 준호야, 미안. 내 복수로. 나도 무너졌어. 죄책감이 밀려왔다. 나는 돌아갔다. 장례식장에서 가족이 나를 원망했다. 내 탓이야. 큰형의 말. 나는 무너졌다. 형, 나도. 후회해. 마지막 대면. 여동생과. 오빠, 어머니. 당신 용서했어. 그녀의 말에 나는 울었다. 모든 복수, 후회로 끝났다. 하지만 교훈. 배신의 대가는 영원한 상처. 돌아와. 나는 책을 썼다. 패배자의 반격. 베스트셀러. 인터뷰에서 복수는 도구 하지만 진실은 자유라고 말했다. 지은의 아이가 태어났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에필로그. 서울 강변, 홀로. 바람이 속삭였다. 준호야, 잘했어. 아버지의 목소리. 나는 미소 지었다. 1억 1,500만 원의 거절이 나를 재탄생시켰다. 패배자. 아니, 영웅. 복수의 끝, 새로운 시작.